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2025년을 우리가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푸른뱀, 을사년의 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에는 우리 주식장에도 그리고 우리 투자 생활에도 좀 그 좋은 기운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2025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2025년은 유엔에서 선정한 양자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양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수많은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싹 다 씹어먹을 찐 대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4년에 엔비디아 18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는 누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건지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까지도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포인트가 2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까지 3주 남은 상황이고 특히나 연봉이 마무리가 되는 배당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세 역시나 어쩔 수가 없다. 항상 연말에 좀 벌어지는 케이스죠. 자, 그럼 이렇게 조정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바뀐다면 어느 쪽으로 간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2025년이 유엔이 선정한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뭐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진작에 10월 달이라고 나와 있지만 6월 달을부터 해서 유엔이 양자 기술의 해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자가 우리 삶에 좀 녹아들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구글에서 이 윌로우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성이 좀 용이해졌다.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아마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빠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리게트 컴퓨팅, IBM 출신 대표가 나와서 설립한 리게티, D-Wave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이온큐까지 대표적으로 이 세 기업이 미국의 양자 컴퓨터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푸냐 못 푸냐 뭐 이런 얘기들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은 상황인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외에도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기술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하나만으로 2025년이 2024년과 180도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겠다. 양자에 뒤처진 빅테크는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슈퍼컴퓨터를 발표를 하자마자 칩을 발표를 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스타쉽이죠.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에 우리 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떠니 했더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 또한 이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많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양자 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관심세가 늘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어떤 분야에서 혁신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크게는 이렇게 5개 정도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빼먹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의약품이 있겠습니다. 자, 의약품은 이제 국내에서 연세대학교와 IBM 쪽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최근 들어서 이 단백질을 조합해서 바이오를 신약을 개발을 하는 mRNA 방식이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몸에서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약을 만들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 실제로 임상이 없이 신약이 나온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약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 단백질 조합식을 계산을 해 주는 게 바로 이 슈퍼컴퓨터다. 자, 근데 이거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연구소에서 지금 당장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극저온에서만 가능하고 극저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활용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누가 만들고 있죠? 바로 IBM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도 뭐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었던 분야인데 신약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이 부분에 또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관련된 혁신적인 또 레볼루션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를 편입시키고 편중시키는 이 비중 자체가 결국은 보유를 한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투자 포트폴리오 분야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AI 매매 같은 걸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동시에 누군가 딱 사라, 동시에 갑자기 매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는 여기서 사고 누구는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가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근데 이런 분야들이 양자 컴퓨터처럼 가장 빠르게 신호를 받아서 가장 빠르게 매수 주문을 넣으면 결국은 내가 1등으로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등으로 가장 비싸게 매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 때문에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투자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제한해야 된다. 이건 너무 투자 분야까지 접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활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활용 방식이 제시가 됐다. 자, 그다음은 바로 물류 및 로봇 공학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자동화되는 그 과정에서 단순 공정만 처리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공장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설치를 하고 조립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류센터라든지 공장을 뭐 다녀보셨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물류를 가지고 오고 발주를 넣고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스마트 팩토리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전부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데이터를 축적을 시킨다든지 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스페이스X뿐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사실 이런 분야에 한몫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결국 자율주행은 수많은 데이터의 집약체거든요. 자,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요렇게 꺾는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이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물류를 할 때도 요렇게 만들어서 넘기면 이게 재고가 한계가 되고 이걸 팔게 됐을 때 뭐 얼마의 이윤이 남고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공장의 이윤은 얼마다. 요런 것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을 우주 항공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엄청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로봇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도 사실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인 거고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도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인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입력값만 수행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 특히나 이 AI를 통해서 엔비디아 또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AI 생성형 AI처럼 내지는 컴퓨팅 그래핑 AI처럼 계속해서 생성되는 인공지능에 양자 에너지까지 접목을 시켜서 이 개발 속도가 무한정 어마무시한 속도로 빅뱅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다. 요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용화 단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 있는 빅테크들이 요 양자 컴퓨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작용도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립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4자리라고 했을 때 1부터 9 1부터 9, 1부터 9, 1부터 9라고 하면 9의 4승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한 번에 대입을 시키면 암호가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이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쨌든 이 암호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실제로 이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북한 해커들 그리고 북한이 아니더라도 해커들이 이미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탈취가 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겠고 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니까 지금부터 보유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분이 이제 이걸 막는 기술들 양자 해킹을
방어하는 요 기술들도 생겨나게 됐는데 이 또한 양자 암호로 막는 겁니다. 공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또 계산을 해서 전부 다 디펜스라는 요 기술이 또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나오면 또 한 가지가 반대쪽 수혜를 받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준에서 현금화시킬 계획이 없다. 화폐로서 이용할 계획이 없다에 대한 발언도 있겠지만 뭐 해킹 우려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빼먹을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하락하는 흐름과 양자 컴퓨팅이 상승하는 흐름은 사실 정비례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하락한 이 시장의 자금들이 양자 컴퓨팅 쪽에 내지는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양자 컴퓨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비트코인을 암호화를 시키는 것처럼 암호 해독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비트코인 가격도 좀 참고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슈퍼컴퓨터를 통한 기술의 혁신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뭐뭐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 해킹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의 다각면의 변화가 2025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가지를 치게 되는 거겠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고 백신이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 마스크가 주목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전기차 기업이 주목을 받았고 배터리 기업이 주목을 받았고 양극재 기업이 주목을 받았고 소부장 업체가 주목을 받듯이 하나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는 가장 위의 단계, 전기차, 치료제 요런 단계, 슈퍼사이클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대장주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기업들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미국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가장 많이 좀 발전하고 좀 투자된 기업은 어딜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 아니야? 아닙니다. 미국은 3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투자 금액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옛날부터 좀 많이 해왔어요. 물론 기술의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유럽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거의 1인자와 2인자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걸 절대로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이 양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하겠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신기술, 신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뭐 관세 면세를 해주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이 보이는 미국 시장의 양자 컴퓨터 대장주 그리고 중국 견제까지 일석삼조의 우리가 대상승에 할 수 있는 그 기업에 결국 우리가 목전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은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뭐 이제는 아마존까지도 이제 자체적인 뭐 AI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을 접목을 하게 될 텐데 대표적인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온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사야 가장 맥시마이징한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까? 성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트럼프 시대에서 트럼프가 밀어주는 양자 컴퓨터 그중에 대장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야 양자 컴퓨터로 가장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줄 기업은 어디인가? 오늘 준비한 저희 원픽은요.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좀 되게 좀 식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에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83%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자, 요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자, 기존에 있었던 다른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도 성장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20%, 뭐 70% 보이죠? 70%도 그나마 AI 사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독점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자, 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공통점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 나머지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분이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모든 기업들의 상승이 엔비디아의 상승을 도와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알파벳이 구글이 아마존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플이 성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요하네. 이만큼 상승한 게 엔비디아 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온큐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리게티도 있고 디웨이브도 있겠지만 사실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실적이 지금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시가총액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저하게 저조한 양입니다만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특히나 새로운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 투자 분야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이온큐와 또 협약을 맺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단백질 조합 모형의 아이온큐를 활용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겠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신거래처 그리고 신사업 그리고 매출이 어쨌든 의미가 있게 유의미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년 사이에 매출이 어쨌든 2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단을 해야 되는데, 자, 재밌는 게요. 아이온큐 홈페이지에서 본인들 매출액을 또 양자는 아니겠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렇게 2배 성장 보여줬죠.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400%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주춤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300% 성장을 합니다. 자,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성장을 한 거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15배, 1500%는 상승을 한 상황이죠.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주가로 귀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다라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큰 의미가 있겠고, 결국 실적 퀀텀 점프가 나오는 그 해는 어쨌든 2025년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의 퀀텀 점프의 해를 맞이를 할 것이고, 자, 아이온큐 시가총액을 보면 98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14조다라고 하면 나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기존에 있었던 양자 컴퓨터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IBM입니다. 302조 60억 원인데 둘이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IBM은 지금 양자 컴퓨터의 선두주자로서 뭐 이것저것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는 반면 아이온큐는 기술이 혁신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우리가 제약회사로 따진다면 IBM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 엄청나게 큰 제약사다라고 한다라고 치면 뭐 아이온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한 스타트업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 시장 자체가 도합 한 500조 가량이 현재가 좀 된다. 시가총액이 500조 가량이 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거고, 아이온큐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IBM을 추격하고 아니면 IBM과 함께 성장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IBM의 시가총액도 확인하는 편이 그거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쨌든 성장을 하게 되면 먹을 시장 캐파는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성장하게 될 시장 분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온큐가 굉장히 또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상승이 되게 초입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아직까지 그래도 먹을 구간이 꽤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시대를 좀 지나게 되면서 양자 컴퓨터의 지원과 개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빅테크와 어느 기업이 링크가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승부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계약이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2의 엔비디아를 향한 또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자, 2023년 당시입니다. 자,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실제로. 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독점 이후에 실적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건 올 하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고려를 하게 됐을 때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저는 상승이 좀 초입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나스닥 시장에 결국은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안정세를 보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방은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항상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려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40달러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 아랫꼬리, 명확하게 아랫꼬리, 정확하게 좀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요 아랫꼬리인 40달러까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본다면 40달러는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좋다.
매수하기 가장 베스트 자리는 $40. 그래서 요 위치에 우리가 $40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조금씩 $45 때 얼마, $43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도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 모멘텀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는 그 시기에 아이온큐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년의 대장주로서 제가 소개드린 기업은 바로 아이온큐였고요. 과연 이 아이온큐가 제2의 엔비디아가 2025년에 될 수 있을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의 엔비디아 향방도 여러분들 함께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40 부근까지도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씩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위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